오늘은 별까지의 거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별이 과연 우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 번쯤은 궁금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태양은 여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저기 있는 북극성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거기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우리가 갈 수는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맞죠? 자, 실제로 현재 우리 기술로 우리가 우리 생명 내에 갈 수 있는 별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별들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뭐 다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허블 법칙이라고 배우는데 그 허블 법칙까지 공부를 해야지 더 먼 별도 관측할 수 있고 우리가 주로 배우는 별까지의 거리는 비교적 가까운 아주 가까운 별들의 별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공부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별까지의 거리인데 별까지의 거리를 아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뭐를 측정하냐면 자, 적어줍시다. 연주시차야. 연주시차. 그러면 오늘 딱 배워야 될 게 연주시차가 뭔지 그리고 연주시차를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자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연주시차의 개념을 많이 어렵진 않지만 연주시차 개념들을 애들이 많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주시차 개념을 오늘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과정을 오늘 익힐 겁니다. 자, 그러면 연주시차를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시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시차는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여기에 체크 포인트는 뭐죠?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자 똑같은 그래서 같은 물체를 동일한 물체를 바라볼 때 그 우리가 관측한 두 관측 지점이 있겠죠. 자, 두 관측 지점과 그 다음에 물체가 이루는 각도. 자, 요거는 각도입니다. 각도.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차. 그래서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지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봅니다. 자, 그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고 있는 각도. 이거를 우리는 시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공부를 해보겠지만 시차라는 이 아이는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까울 뒤에 돼 있는 맞죠? 가까울수록 크고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 같은 물체가 있죠. 자, 같은 새가 있는데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 여기에 A 지점과 그리고 B 지점에서 각각 같은 새를 관측할 겁니다. 그러면 관측자가 어디에 있을 때, A에 있을 때는 새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자, 선을 한번 이어볼게요. 자, 여기에 있을 때 새를 바라보면 새가 이쯤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알겠죠? 자, 그래서 새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A 프라임에 있다. 근데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됐죠? 그리고 관측자가 자리를 옮깁니다. 자리를 옮겨서 관측자가 B로 갑니다. 그러면 새가 같은 새야. 같은 새. 같은 새인데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B 프라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처럼 된다? B 프라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렇게 관측자의 위치를 다르게 옮겨가면서
보이는 각도가 여기 보이죠? 각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자, 이 각도 차를 뭐라 부르냐면 시차라고 표현합니다. 각도차.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시차는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볼 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고 있는 각도, 이거를 시차라고 얘기하고, 자,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크고 멀수록 작아집니다. 우린 이거 가지고 뭘 측정할 거냐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주시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주시차. 그래서 지구에서 숫자 적어 놓으세요. 몇 개월 간격이냐면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각도. 자, 각도가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시차입니다. 시차. 6개월 간격으로 어떤 특정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 시차의 몇 분의 몇이냐면 2분의 1. 이렇게 돼. 됐죠? 자, 여기에서 요 2분의 1을 안 해서 학교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차의 2분의 1. 우리는 이거를 무슨 시차라고 얘기한다? 연주시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주시차. 됐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 이런 연주시차를 측정하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자, 지구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 원에 위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특정 별 S를 관측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관측하면 이 별 S가 이 원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쭉 따라갈게요.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S1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다? S1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됐죠? 자, 근데 지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1로 갑니다. 어느 방향으로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자, 돌아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여기에 도착해. 이 2 지점에 도착합니다. 이까지 가는데 왜 6개월이 걸리죠?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죠? 근데 반 바퀴 도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똑같은 별 S를 관측을 해봐. 자, 그러면 별 S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에 S2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S2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별 S의 연주 시차를 구할 건데 일단 우리 보이는 각도 차이 보이죠? 각도. 자, 각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E1 S, E2라고 표현하겠죠. E1 S, E2. 자,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시차라고 표현합니다. 시차. 여기 보이죠? E1 S, E2. 이거를 시차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몇 분의 몇? 2분의 1.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반틈 딱 잘라놨다. 그지? 그래서 반틈 잘라서 그거의 반틈. 자, 요거의 반틈. 보이죠? 자,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연주시차라고 얘기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이는 각도차가 생기는데 그 각의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을 연주시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죠? 자, 연주시차가 나타나는 건 관측자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관측자의 위치가 바뀌는데 관측자의 위치가 왜 바뀌냐면 지구가 어떻게 하죠? 누구 주변을? 태양 주위를. 자, 말해보세요. 뭘 하죠? 공전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연주시차가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연주시차의 단위인데, 자, 요 연주시차, 요렇게 점 2개를 요렇게 찍어서 쓰게 되는데, 읽을 때 뭐라고 읽냐 하면, 초라고 읽습니다. 초. 연주시차의 단위야. 쌤, 각도의 단위는 도 아니에요 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도, 2도, 3도, 수학하면서 각도 많이 나오죠. 도형할 때. 1도, 2도, 3도는, 자, 얘를 1도가 각도를 더 쪼갤 수 있어. 그래서 1도는 60분이라는 각도로 쪼갤 수 있습니다. 더 작은 각이야. 알겠죠? 자, 근데 1도를 쪼개면 3600초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 초라는 것은 아주 작은 각도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작은 각의 단위. 그러면 연주시차는 이 그림처럼 매우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몇 초,
10초, 20초 이 정도로 아주 작은 각기 단위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입체적으로 나타냈지만 실제로 밤하늘에 보면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지점, 똑같은 지점에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별을 관측하게 되면 처음에 이 원에서 본 위치는 이 원에서 여기에서 보면 별이 오른쪽에 가 있죠. 그죠? 그래서 S1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 E2로 우리가 이 지점으로 옮겼어. 자, 그러면 S1이 아니라 S2에서 별이 관측돼.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본 방향보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 여기에 있으면 자,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시각차, 각도차가 생기는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시차라고 얘기한다. 이해됐죠? 근데 그거에 몇 분의 몇? 2분의 1. 자, 이거를 연주 시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지금 배경별이 주어져야 돼. 자, 그래서 배경별이 주어져야 되는데 자, 두 가지의 그림이 동시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어떤 배경별이 있을 거야. 배경별은 연주 시차를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별이야. 아주 연주 시차가 아주 작은 별. 그래서 아주 어디에 있는 별이냐면 멀리 있는 별입니다. 멀리. 자, 그래서 똑같아. 요것도 똑같은 별입니다. 멀리 있는 별. 이따 한 번 더 할게요. 자, 얘를 보고 배경별이라고 얘기해. 배경별이라 하는데 이 배경별은 멀리 있어서 시차가 거의 없어. 시차가 나타나지 않는 별을 배경별로 삼습니다. 쌤, 이런 별은 어떻게 측정해요? 하는데 이런 건 고등학교 가면 허블 법칙을 배울 거야. 허블 법칙으로 이 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별이 있어. 자, 이 별이 있는데 자, 요 별.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각도를 잴 수 있어.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는 각거리라고 표현해. 각거리. 거리를 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거리가 얼마냐면 0.4초라고 할게요. 0.4초.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 별을 몇 개월 후에 관찰하냐면 6개월 후에 관찰해. 6개월 후에. 자, 근데 이 별이 배경별보다 어디에 가 있냐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됐죠? 자, 여기가 0.2초라고 할게요. 0.2초. 자, 그러면 우리는 시차가 얼마가 난다? 시차가 0.6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각과 오른쪽 각을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주 시차는 얼마일까요? 연주 시차. 연주 시차는 시차의 몇 분의 몇이라 했다?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을 하게 되면 2분의 1을 하면 연주 시차가 나오는데 0.3 점 두 개 찍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초라고 읽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관계, 거리 관계인데 물론 공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말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고요. 크고 자, 그러면 반대로 크고가 있고 크고겠죠, 맞죠? 자, 가까울수록 크고 반대로 멀수록 작아진다. 너무 멀면 연주 시차를 측정조차 할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르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별, 가와 나를 6개월 간격으로 촬영한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중심을 한번 잡아볼게요. 중심을 이 그림의 중심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얘는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될까요? 자, 오른쪽 움직일게요. 한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 중심을 알아야지 우리가 연주 시차를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자, 우리가 여기 중심과 비교했을 때 가하고 나를 보세요. 자, 가를 보면 이만큼 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이만큼 떨어져 있죠. 맞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6개월 후에 봤을 때, 자, 똑같이 중심에서 선을 꺾게요. 이제는 얘들이 어느 쪽으로 가 있죠?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가는 이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나는 이만큼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누가 각도차가 더 많이 나냐 했을 때, 자, 이거를 그림으로 붙여보면, 자, 가가 여기에 있다가, 자, 이쪽에 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다가 이쪽에 가 있겠죠. 맞죠? 됐죠? 자, 이해되죠?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별, 가와 나의 위치가 변한 까닭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위치가 변한 건, 자, 별이 움직여서요. 아닙니다. 알겠죠? 별이 움직인 게 아니라 지구가 뭐 했기 때문이다? 공전했습니다. 자,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되면 관측자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중에 2학년 때 우리 이거 배웠을 거야. 2학년 때 별의 연주시차가 나타난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3학년 때 연주시차를 배우니까 2학년 때는 조금 학교에서 연주시차의 언급에 대해서 한 학교도 있고 하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연주시차가 뭐가 되냐면 지구 공전하는 증거가 된대. 근데 그 증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별까지 거리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 시차는 누가 더 크냐면 가하고 나 중에서 가가 나보다 더 크게 나타나죠. 맞죠? 자,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가별이 나 별보다 뭐하다?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가깝고 먼 거 이 정도에서만 그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 학생들은 이런 거 왜 배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근데 이런 거 왜 배워요? 나중에 혹시 내가 학원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런 거 왜 배워요? 하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성적이 낮아. 그렇단 얘기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야. 근데 실제로 이런 걸 배우는 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업적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직접 개발을 하고 직접 알아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적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 만족뿐만이 아니라 나의 호기심도 해결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별이나 우주 공간에 대해서 연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한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 왜 배워?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을 잘 못 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는 성적이 잘 나오던 못 나오던 그거는 관계없이 그런 말조차가 별로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궁금증도 많고 그 궁금하고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못 넘어가는 성격이 있고 틀리는 거에 비해서 본인이 답답해서 막 이렇게 파헤치려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과학 전공이지만 과학하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수학도 잘해. 그리고 음악이나 이런 거 잘해. 근데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 조금 싫어해. 왜냐하면 단순하게 암기하는 건 본인의 호기심의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제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파섹이라고 표현합니다. 1파섹. 알겠죠? 1파섹 읽을 때는 파섹이라고 읽습니다. 파섹. 자, 그래서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하는데 1파섹은 원래 3.26광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자, 3.26광년인데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자, 년은 1년 할 때 그 년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1파섹은 빛이
3.26년 동안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곳을 1파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주시차가 1초 이내에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냐면 1파색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공식이 있어. 자, 별까지의 거리 파색은, 자, 여기에서 별표 5개 치세요. 너네 역수치 할 수 있지. 자, 역수치에서 연주시차를 어디에다가 분모에다가 놔두면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내가 여기에서 앞에서 한번 했었죠. 앞에서 이거 있죠, 이거. 자, 여기에서 연주시차가 얼마였죠? 0.3초였죠. 그러면 이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분의 0.3분의 1파색 이렇게 됩니다. 뭐 계산하면 약 3.33파색이겠죠. 자, 얘는 뭐 거리로 생각하면 빛이 한 10년 정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 빛의 속도 되게 빠른 거 알죠? 맞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 그럼 엄청 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주시차를 역수를 하면 별까지의 거리도 알 수 있어. 우리 여기에서 응용을 한 개 합시다. 응용은, 자, 별까지의 거리 분의 1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연주시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인데 단위는 파색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색 분의 1 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연주시차를 구해낼 수 있다. 알겠죠? 나중에 정말 아마 내 생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너네들의 미래는 진짜 과학이 발달해서 별까지 갈 수 있어서 너네 지금 코로나 기간이거든? 코로나 기간이라서 뭐 여행 가는 거 좀 못 가니까 답답한 친구들 있죠. 뭐 여행 가기 싫어하고 집돌이 집순이 친구도 있지만 자주 여행을 가다 보면 바깥에서 느끼는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힐링을 하잖아, 맞지? 근데 나중에 되면 정말 별까지. 처음에는 아마 행성을 갈 거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별까지 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다른 은하도 놀러 갈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시대가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다니까 설레지 않니? 1도 안 설렌다고? 난 너무 설레. 하지만 아마 비용은 좀 많이 들 거야. 그죠? 자, 연주시차의 한계인데, 자, 연주시차는 약 100파색 이상에 있는 별은, 자, 100파색. 나 요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100파색은 100분의 1, 100파색분의 1 하면 0.01초가 나와. 그래서 이건 연주시차가 0.01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파생 이상 멀리 있는 별들은, 자, 너무 멀어서 연주시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어렵다. 측정하기 어렵다. 이해되죠? 맞죠? 자, 아까 전에 1도가 3600초라 했잖아. 맞지? 너네 1도, 각도기 1도 어느 정도인지 알지? 각도기는 뭔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기가 있으면 아주 여기 작은 눈금, 이거 180도짜리 눈금인데 이걸 다시 쪼갠 게 1도잖아. 맞지? 자, 근데 이 1도를 다시 3600으로 쪼갰는 게 그 연주시차의 단위 초야. 근데 여기서 0.01초라 하면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맞죠? 자, 그래서 100파색 이상의 별들은 연주시차가 매우 작아서 뭐 하기 어렵다.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연주시차는 비교적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사용을 해줍니다. 됐죠? 자, 플러스 강의 한 번 더 할게요. 배경별. 자, 배경별은 어떤 별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별? 아주 멀리 있는 별. 자, 연주시차는 몇 개월 간격으로 측정한다 했죠? 그렇죠. 6개월 간격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배경별은 뭘까요? 했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는 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지금 이 별 있죠. 자, 이 별은 위치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죠? 별은 원래 안 움직여. 너무 멀리 있어서 시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자, 별이 있는데, 자, 어떤 별이, 쌤, 별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별마다 다 다릅니다. 자, 어느 날 별을 봤는데, 이 별이 S1의 위치에서 보였어. 자, 그리고 배경별까지의 각거리입니다. 각거리. 각거리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거리를 뭘로 나타낸 거? 거리를 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배경별까지의 거리가 0.06초였어. 자,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이 별을 봤는데 배경별에서 왼쪽에 위치했네요. 맞죠? 그리고 배경별까지의 거리가 0.04초입니다. 자, 별 S의 연주시차인데 연주시차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연주시차는 0.06 더하기 0.04. 우리 대구에 DD중학교가 있는데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거 안 찍으면 감점을 한답니다. 알겠죠? 서술형에서 계산을. 자, 나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는데 이렇게 안 찍으면 감점을 한답니다. DD중학교. DD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조심하세요. 자, 연주시차는 자, 이거 더해서 거기에서 나누기 얼마 해준다? 2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 2분의 0.1초가 되겠죠. 그러면 자, 얘는 계산하면 0.05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별 S까지의 거리인데 자, 거리는 뭐 분의 1이죠? 연주 시차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0.05초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분의 100. 그래서 20. 단위는 뭐라고 한다? 파섹.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별까지의 거리까지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인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데 왜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연주시차가 크고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연주시차가 작은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X라는 별이 있어. 자, X라는 별과 Y라는 별이 있는데 똑같은 지점에서 관측을 할게요. 자, 그러면 E1이라는 지점에서 자, 별 X를 보게 되면 자,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너무 연하나요? 자, 그리고 이 초에 가면 자,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때 나타나는 각의 차. 자, 이 각의 차 요거를 시차라고 표현하고 이 각의 반틈 요거를 연주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별 X의 연주시차 P1이야. 알겠죠? 그러면 P1 자, 그 다음에 별 Y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별 Y는, 자, 지금 이 원에 있을 때는 별 Y를 볼게요. 자, 보고. 자, 이 원에 있을 때 별 Y를 보면, 자, 별 Y가 있는 거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E2에 있을 때 별 Y를 보게 되면 자, 별 Y를 따라서 보는데 자, 각을 한번 비교할게요. 자, 각은 이걸 더 멀리 당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더 멀리 간다 하더라도 각은 어차피 여기에서 나타날 거니까. 자, 요게 각인데 이 각의 반틈을 연주시차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서 요 각의 반틈을 연주시차라 하는데 이거를 P2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큰지. P1이 더 크죠, 맞죠? 자, 그러면 근데 누가 지금 우리 지구랑 더 가깝지? X가 더 가깝죠, 맞죠? 그럼 별까지의 거리인데 누가 X가 Y보다 가깝다, 더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참고적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1광년, 자, light year 이렇게 표현하는데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야.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1광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파섹. 자, 1파섹은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 거리라고 얘기했는데 자, 1파섹은 3 곱하기 10의 13승 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자, 광년으로 봤을 때는 3.26 광년 정도가 됩니다. 라이트 이어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별까지의 단위니까 우리가 1파섹이랑 1광년이랑 1광년 그리고 1km랑 비교하면 얘가 크고 얘는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일단 뭐 갑자기 내가 뭔가 한 개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자, 여기서 잠깐만 지우고 한 개 더 적어 줄게요. 자, 여기에서
1AU라고 있어. 1AU. 1AU인데 1AU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야. 근데 실제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3분 정도면 도달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훨씬 좀 더 작은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우리 더 작은 단위가 1km겠죠. 뭐 1m도 있다, 그지? 자, 1cm도 있죠. 자,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 실제로 천문 단위로는 파세, 광년, AU 이런 것들을 천문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건데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재를 O2를 사용하잖아. 그래서 본인의 교재에 자, 이제 이 개념 속속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푸는 걸 바로 듣는 것보다 본인이 한번 풀어보고 풀이 과정을 듣는 게 더 좋겠죠, 맞죠? 그래서 영상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풀이 과정을 들어주시고 같이 풀이를 합시다. 자, 다 됐죠? 자, 시차와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기니디 문항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연주 시차는 자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 맞는 것 같지만 그 각도의 2분의 1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답이다. 자,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먼 별일수록 작고 가까운 별일수록 크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별까지의 거리인데, 자,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연주 시차분의 1. 차분의 1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로부터 거리가 1파세기인 별의 자, 연주 시차는 몇 초이다? 1초이다. 자, 1분의 1 하면 얼마가 된다? 1파세기 나오죠. 자, 말할 뻔했다. DD중학교. 자, 여기에서, 자, 항상 단위를 잘 쓰세요. 서술형할 때.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별 S를 6개월 간격으로 관찰했을 때 측정한 시차. 보이죠? 0.4초. 자, 단위 잘 써주시고, 별의 연주 시차는 그거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0.2초. 자, 별 S까지의 거리는 0.2초분의 1. 그래서 5파색. 중3인데 이건 계산할 수 있죠. 자, 지구에서 별 S까지의 거리가 현재보다 2배로 멀어진다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안 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던데, 현재보다 2배로 멀어진다. 어렵게 생각하시고, 하지 마시고, 거리가 2배가 되면 연주 시차는 몇 초인가? 그럼 얘가 몇 파색이야? 거리가 2배 됐으니까 10파색이겠죠. 그럼 연주 시차는 거리분의 1로 계산해도 돼. 10파색분의 1. 자, 그러면 얘가 몇 초가 된다? 0.1초. 요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이해만 하면 풀 수 있습니다. 4번 내려갈게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어떻게 한다 했죠? 연주시차가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러면 5번. 우리 번외판으로 가장 먼 별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먼 별은 연주시차가 제일 작은 별이야. 그러면 A가 되겠죠. 우리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잠시 정지시켜 놓고 A, B, C, D, E의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다 구했죠? 자, A는 연주시차분의 1 하면은 100 파색. 자, 그 다음에 연주시차분의 1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 4 파색. C는 연주시차분의 1 그러면 2 파색. D는 연주시차분의 1 10 파색. 자, E는 연주시차분의 1 하면은 1 파색. 할 수 있겠죠. 자, 암기 쾅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연주시차가 크면 거리가 가깝다. 자, 연주시차가 작으면 거리가 멀다. 연주시차랑 거리는 반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탐구로 넘어갈게요. 자, 탐구의 시차 측정이라고 있는데, 자, 지금 시차 측정 활동 여기에 일단 한 점을 찍어 놓습니다. 점을 또 점을 찍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2개 뚫어놔. 자, 그리고 여기 가 지점과 나 지점에 각각 우체통 같은 걸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보면
가에 있는 우체통을 왼쪽 구멍에서 한번, 오른쪽 구멍에서 한번 보고, 자, 몇 번에서 관찰이 되는지 봅니다. 그리고 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구멍에서 한번, 여기 눈 들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구멍에서 한번, 이렇게 보는데, 자, 실제로, 자, 가에 있는 거 있죠? 자, 가의 우체통을 왼쪽 구멍에서 보면 5번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구멍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 보인다? 4번에서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이는 각도차, 이거를 시차라고 얘기를 하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 구멍에서 보면 7번에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구멍에서 보면 2번에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각도차, 시차라고 표현해.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시차는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고 그 다음 뭘수록 작아진다. 할 수 있겠죠? 시차와 물체까지의 거리는 어떤 관계이다? 시차와 물체까지의 거리는 어떤 관계라고 했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시차를 이용하면 물체까지의 뭐를 알 수 있다? 거리를 알 수 있다. 단 가까운 곳에 가까운 물체만 시차를 측정할 수 있어. 가까운 별만. 됐죠? 자, 탐구에서 가나의 차이는 물체와 관측자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가는 가까운 별을 뜻하고요. 나는 여기서 얘가 먼 별이네. 그죠? 자, 가는 먼 별이고 나는 가까운 별입니다. 자, 그래서 맞고. 자, 과정 3인 경우보다 과정 2인 경우. 자, 과정 2인 경우의 시차는 이거고 과정 3인 경우의 시차인데 과정 3인 경우보다 과정 2인 경우의 시차가 작게 나타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차와 물체까지 거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우체통의 위치를 그대로 한다면 왼쪽 구멍과 오른쪽 구멍의 거리가 더 먼 경우 자, 더 멀면은 자, 여기 구멍을 더 멀게 하면 시차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자, 같은 물체를 가지고 시차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시차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더 크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구멍이 멀어지면, 자, 여기에서 구멍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시차가 더 큽니다. 구멍. 자, 이 탐구와 같은 원리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해 보면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다. 물론 이거의 반틈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로 별의 연주 시차를 측정하고 한다고 했을 때, 자, 연필은 무엇이며 양쪽 눈은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가? 자, 연필은 별이죠, 별. 자, 양쪽 눈은 자, 6개월 간격으로 공전하는 지구를 뜻합니다, 지구.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차와 물체까지의 거리인데, 자, 시차가 크면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깝다. 반대로 시차가 작으면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다. 자, 연주 시차 많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한번 다시 개념을 정리하시고 모르는 것은 반드시 질문을 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